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호쌤입니다. 16번째 시간 직선의 방정식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도 일반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일반형이 갖는 어떤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네, 그 가치에 대해서 영상에서 설명할 예정이니 그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자, 우리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고, 한 점과 또 다른 한 점, 즉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와 하나의 점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식들은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바로 정리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mx 플러스 n 형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m은 기울기, n은 y절편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형태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 보이는 분홍 색깔과 그 다음에 검정 색깔 직선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건데요. 검정 색깔 직선은 우리가 아까 봤던 y는 mx 플러스 n 형태의 직선을 하나 선생님이 임의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어떤 1차 방정식의 형태로 선생님이 식을 두었는데요. 이때 a의 값을 이렇게 옮겨보거나 또 c나 b의 값을 옮겼을 때 직선이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바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직선이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잘 조정했을 때 어떤 직선들이 나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일반적인 1차 함수처럼 직선이 나오는데요. a가 만약에 0이 된다 라고 했더니 x축과 평행한 혹은 적절하게 움직이다 보면 x축하고 일치하는 이러한 직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비슷하게요. a를 이번엔 0이 아닌 값으로 놓고 b를 0이라고 놓게 되면 이렇게 y축하고 일치하거나 아니면 y축에 평행한 형태의 직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형이라고 표현하는 이 식과 오른쪽에 있는 y는 mx 플러스 n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위에 보이는 이러한 식의 형태를요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래에 보이는 식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둘이 완전히 동일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럼 과연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면요. 자, 먼저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m과 n이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선을 그려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그려낼 수가 있느냐? 자, 요것을 우리가 하나의 좌표 평면에 그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기울기가 존재하고 y절편이 존재하는 어떤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점, y축의 한 점을 n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나는 기울기가 뭐 예를 들면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또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0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각각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표준형의 형태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 직선이 어떤 것이냐? 자, 바로 세로로 y축과 평행한 요런 직선들 있죠? 요런 직선들이요. 혹은 y축하고 일치하는 요런 직선들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직선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y는 뭐든 쉴 수 있지만 x는 하나의 값으로 통일된다라는 점에서 있는데요. x의 값이 통일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기울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즉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 보면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모에 있는 x 증가량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형은 어떨까요? 자, 일반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a하고 b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둘 다 0이 아니라면 가볍게 그냥 우리는 y는 꼴로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울기, 이 부분이 y절편에 해당하니까 아래에 있는 표준형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직선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 말고요. a가 만약에 0이고 b는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0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0이 돼서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남는 식을 썼을 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즉 m이 0인 경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a는 0이 아닌데 b가 0인 경우를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면요,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이때 식은 x는 하고 표현이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는, 즉 요렇게 y축과 평행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반형과 표준형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어떤 것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방정식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형이겠죠. 표준형에서 표현할 수 없는 y축과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직선도 일반형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